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이번 첫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무어학 자격증, 그리고 무자격증, 무경력, 무포트폴리오로 네이버 인터넷 최종 동시 이관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첫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하는 게 어색하고 좀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 학생이고 뭐 인턴이나 뭐 그런 회사에서 일한 경력은 없고 자격증도 컴공 학생이지만 컴알이나 뭐 SQLD 같은 자격증 없이 운전면허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도 이제 2년 전에 땄던 이제 교환학생을 위해 땄던 토플이 마지막인데 그것도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어학 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합격했던 회사와 직무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스노우 이렇게 두 개의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아스 프로덕트 플래닝 팀에 지원을 했는데요. 서버, 네트워킹, 그리고 스토리지 이런 인프라 상품에 대한 신규 개발 그리고 기획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노우 팀 같은 경우에는요. 필터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이랑 개발 모두에 관심이 있는 컴공생이지만 기획 쪽 직무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획으로 인턴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스노우와 클라우드가 어떻게 이제 채용 절차가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서를 제출을 하면 지원서 이제 합격자에게 메일이 옵니다. 면접에 대한 안내가 오고 다음에 이제 면접 줌을 이제 주소를 보내주셔요. 스노우랑 네이버 클라우드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에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통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면접을 본 지 23시간 만에 최종 합격 전화를 주셨어요. 바로 이제 인턴을 계약하시겠어요? 해서 바로 당연하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인 게 클라우드에 이제 입과를 한 첫날 이제 계약을 한 날이 이제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에 있거든요. 이게 일주일도 텀이 없었어요. 그날 이제 스노우에서 합격 전화가 왔어요. 클라우드에서 먼저 이제 합격 전화를 바로 다음 날에 주셔서 그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과를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기분 좋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노우 채용팀에서 전화를 주셨을 때 그 면접을 보셨던 면접관님께서 님을 바로 그 합격자로 지목하셨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면접관님께도 감사드렸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HR 담당자님께도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덧붙이자면 클라우드 인턴 멘토님께서 말해주셨는데 이제 면접에 3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이 3분께서 만장일치로 저를 뽑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두 회사 다 최종 합격을 전화로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야 해요. 저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왔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인사팀 담당자 분이신 것 같아요. 010으로 이렇게 왔어요. 꼭 이 부분 유념해서 최종 합격 전화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뭐 스펙이나 부족한 경력으로 이렇게 네이버 인턴 이관왕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인턴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용기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턴 합격에 대한 그런 팁이나 과정들을 스텝 4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스텝 1은 인턴 채용 정보 찾기입니다. 그리고 스텝 2는 서류 작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면접 준비이고요. 네 번째는 면접 실전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스텝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스텝 1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1, 인턴 채용 정보 찾기입니다. 인턴 채용 정보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찾고 계시나요? 혹시 그냥 사람인 아니면 취업 카페를 통해서 찾고 계시나요? 저는 사람인이랑 취업 카페를 아예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IT 그리고 외국계
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계와 IT 두 개를 놓고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루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외국계가 많이 올라오는 국내 채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슈퍼 루키가 있습니다. 슈퍼 루키 사이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파 사이트나 틱톡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직무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이트는 바로 이 People and Job입니다. People and Job에 들어가시면 이제 IT 프로덕트 매니저나 아니면 뭐 개발직 이런 식으로 외국계의 많은 IT 직무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두둥.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링크드인인데요. 혹시 링크드인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링크드인이 뭐지? 하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외국계의 직무를 희망하고 있고, 아니면 공대생이다 하시다 보면 링크드인은 필수입니다. 링크드인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 채용 사이트인데 페이스북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친구를 맺을 수도 있고,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채용 공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인맥을 넓히는데 추천드립니다. 링크드인에도 이제 채용 공고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직무, 예를 들어서 인턴을 영어로 기입하시고 대한민국 서울을 이제 위치로 설정을 해두시면 짜르락 뜨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직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나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올리지 않고 이 링크드인에만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링크드인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자체 채용 사이트입니다. 이제 IT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체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저는 이제 타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멘토링을 할 때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네이버 인턴을 구할 때 뭐 슈퍼 루키나 그런 국내 사이트도 있지만, 저는 네이버 채용 사이트를 항상 이렇게 새로 고침 매일 해보면서 어떤 공고가 나왔을까 되는 것을 계속 찾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채용 사이트를 잘 이용하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채용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커리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렇게 기술 직군, 그리고 서비스 기획 직군, 디자인 직군 등 다양한 이제 직무를 한꺼번에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일단 기획이 관련된 이 비즈니스 직무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직무 공고가 뜨죠. 여기를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웹툰도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커리어 사이트에서는 네이버의 모든 자회사에 대한 공고를 올리고 있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일하고 싶으신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 네이버 사이트에 항상 업데이트되는 공고를 잘 지켜보시고 기한에 맞춰서 지원서를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의 많은 자회사들이 이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카카오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서비스 비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도 역시 카카오의 많은 자회사들에 대한 이런 공고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T 회사에 그 직무를 노리고 있다 하면 진짜 이런 자체 채용 사이트 업데이트를 잘 지켜보시고 딱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서류 스텝인데요. 네, 먼저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즐겨 쓰는 사진 후편집 앱 괄호치고 서비스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어떤 경험을 통해 나만의 인사이트를 찾은 적이 있다면 작성해 주세요. 이 두 가지였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평소에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제가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을 편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사진 어플들, 그리고
어떤 그런 사진 어플들에서 느낀 좋은 점, 그리고 단점, 이것을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물 사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덕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제 취미이자 제가 이제 카테고리화하기 쉬웠던 그런 세 가지 분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캐릭터, 나의 정체성을 이 대답에 담을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 1번, 바로 모든 경험을 정리해봐라입니다. 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 했던 모든 경험들을 한번 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노트라도 좋아요. 노트에라도 다 정리해보세요. 이 경험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무슨 막 어디 회사에 가서 개발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들, 그것뿐만 아니라 동아리에서 했던 것들,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봉사활동에서 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아니면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예전에 거주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런 해외 경험들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이제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봤어요. 이렇게 모든 경험들, 사소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모든 경험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쓸 소재들이 이제 쏙쏙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팁, 바로 자신을 브랜딩하라입니다. 네, 말 그대로 나를 브랜드화하는 것인데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지원서들 중에서도 나를 좀 더 튀고 내가 돋보이게 하려면 바로 내 자신을 브랜드화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만의 이제 캐릭터, 즉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글을 통해서 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것을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막 팀 프로젝트에서 저는 뭐 잘 조율을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뭐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조율을 잘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의견 조율을 잘 하고 상하에 이제 대립 관계가 없도록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 할지를 정했다면 그 브랜딩을 그냥 단순하게 막 저는 이것을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쓰시고 이 경험에서 한 가지 이제 공통점들을 다 일부러 뽑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시면 돼요. 이게 듣기에는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말한 팁처럼 모든 경험을 정리해보고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할지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정했다면 굉장히 이제 적으실 땐 쉬우실 거예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조사, 직무에 대한 이해를 꼭 담기예요. 이게 굉장히 뻔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가장 인턴 서류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도가 없으면 바로 지원서에서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조사 그리고 내가 직무에 대한 조사 이거를 꼭 뻔하게 들리시더라도 지원서에 녹아내서 쓰셔야 됩니다. 꼭 유념하세요. 다음은 스텝 3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팁은 첫 번째로는 많이 준비 오히려 좋아입니다. 네, 많이 준비할수록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많이 준비할수록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50가지의 답변을 준비했다면 50가지 중에
뭐 이렇게 한 A 답변, C 답변, D 답변을 뽑아서 섞어서 이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할수록 질문에 더 유연하게 답변을 잘 할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면접 준비를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는지가 저는 답변을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했는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자소서 기반 기본 질문들을 먼저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이제 면접의 기본이 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왜 하필 스노우에서 왜 저희 팀에 지원하셨나요? 이런 것들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 준비를 대충 하신다면 바로 이제 저는 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본 질문일수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더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자소서 기반 기본 질문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질문은 저는 기출 질문인데요. 이거나 구글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면접 후기 이런 걸 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을 진짜 카페, 네이버 카페든 뭐 티스토리든 네이버 블로그든 모든 후기들을 다 모아서 다 준비하세요. 기출에서 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사랑 직무에 대한 조사입니다. 아까 제가 서류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 때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면접을 볼 때 진짜 꼭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보시는 게 이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네이버 클라우드를 제가 지원했으니까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떤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떤 과거의 실적을 이뤘는지 저는 수익까지 찾아봤거든요. 매출 같은 거.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를 얻으려면 당연히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다 정독하세요. 회사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들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다 조사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뉴스 있잖아요. 뉴스도 최근 뉴스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회사를 이렇게 기사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회사 유튜브도 적극 이용하세요. 회사 유튜브를 보면 이제 주력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직무 소개 아니면 서비스 소개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시청하고 면접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스텝 그 면접의 네 번째로 대비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인성 질문인데요. 인성 질문은 사실 저는 맨 마지막에 준비해도 된다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인성 질문들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먼저 준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 다 하고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스텝 4 바로 면접 실전입니다. 면접에 관한 거는 제가 팁을 5개를 준비해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엄청 심플한 거예요. 네. 첫 번째, 바로 자기소개는 너무 길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여러분들을 면접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을 그저 텍스트로만 파악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꼭 준비하시고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꼭 외워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까 서류처럼 브랜딩화한 것처럼 잘 브랜딩화해서 여러분을 잘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한 페이퍼 안에서 응용의 대답입니다. 네. 아까 제가 면접 준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때 많이 준비, 많이 좋아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답변을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대비한 이제 답변 안에서 잘 이렇게 이용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섞어가지고 처음 보는 생각도 못한 질문이 나한테 훅 들어왔다, 면접을 보는데 훅 들어왔다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답변을 준비했는지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아, 이 답변 쓰면 되겠다. 아, 이 답변이랑 이렇게 섞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섞어서 잘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해서. 네, 세 번째로는 바로 열정입니다. 저는 정말 이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이 인턴 직무를 꼭 하고 싶다라는 걸 거의 모든 문항에서 표현을 하듯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면 저에 대한 그 경험을 다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걸 꼭 말해야 되냐면 이 회사에 이 직무를 들어가면 저는 제 어떤 이 장점을 이용해서 팀워크를 어쩌고저쩌고 잘 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을 어쩌고저쩌고 잘 하겠다, 이렇게 모든 문항을 마지막에 회사랑 엮으면서 마무리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열정을 보여주기에 뭐 이너프한 것 같아요. 막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번째로는 진짜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인상, 계속 웃기예요. 그 회사에서 막 10년, 20년째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단기로 일하면서 일을 가르쳐주고 싶고 약간 탐나는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막 나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나 막 이런 개발을 했고 막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그래서 나 여기 가면 완전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뽐내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인턴에 대한 직무는. 저는 그래서 인턴은 회사 직원분들이 보셨을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일을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는 질문에서 과하지 않게 웃음을 띠면서 열정을 보여주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공모전에서 1등 했어,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지,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우리 회사와 이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뭘 알려주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뽑힌 거 아닐까요? 네. 마지막 5번째는 공손히 끝내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줌으로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면접이다 보니까 그냥 안녕히 계세요 막 하면서 종료를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은 평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내고 네, 이제 나가봐도 될까요? 여쭤보고 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퇴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상호 매너이자 이게 나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영상을 통해서 인턴 지원과 서류 그리고 면접에 대한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제 영상이 인턴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큰 용기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질문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실력이 가장 좋은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제 단기로 회사에서는 열정이 있는 친구, 그리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를 뽑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하는 회사와 원하는 직무에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런 이제 경력이 없는데 이렇게 합격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을 잘 브랜딩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하시고 면접에서 이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싶은지를 잘 표현하시면 정말 되실 거예요. 저를 믿고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